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천안에는 깊고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도깨비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어둠이 깔리면 그곳을 지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젊고 호기심 많은 농부, 이름은 영수라 했던 한 청년은 그 소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모임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도깨비가 금은보화와 신비한 도구들을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했다. 친구들은 그저 웃고 넘겼지만 영수는 마음 깊이 그 이야기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직접 숲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영수는 천천히 숲으로 향했다. 그는 손전등과 나무 막대를 가지고 있었다.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수상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조금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숲속을 걷던 영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나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았다. 길을 따라가던 영수는 이내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빛 몇 쌍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였다. 도깨비들은 영수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도깨비 중 하나가 말했다. 이곳에 무슨 용건으로 왔는가? 젊은 친구여. 영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전설 속의 도깨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가 있다기에 궁금하기도 했고요. 도깨비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껄껄 웃었다.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크고 나이 들어 보이는 도깨비가 영수에게 다가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은보화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단다. 그런데 내가 우리를 찾으려 한 용기는 인정해야겠군. 도깨비들은 영수에게 자신들의 작은 비밀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숲 깊은 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자연의 비밀이었다. 반딧불이 춤추는 초원, 기괴한 꽃들이 만개하는 장소, 그리고 별빛이 내려앉는 호수 등 마법 같은 광경들이었다. 영수는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도깨비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수는 도깨비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주 한밤중에 도깨비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의 비밀 속에 빠져들곤 했다. 천안의 숲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경험과 우정을 선사하는 마법의 장소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후 천안에서 전설처럼 전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농부와 도깨비의 우정, 이야기를 자자손손 이야기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평양의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영덕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시사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거칠게 밀려오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다가 준 풍요로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를 낳고 배조류를 모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영덕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먼 바다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신비한 보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석은 무지개 빛을 띠며 눈부신 빛을 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보석을 손에 넣는 자는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약속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찾아 나서는 자는 무서운 바다의 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운 경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덕에는 젊은 어부 동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배를 타고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바다의 눈물을 찾아 마을의 번영을 가져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자 결심하였고 마을을 떠나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수의 배는 맹렬한 바람과 거센 파도에 휩쓸렸고 결국 전설 속의 보석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바다로 이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다의 신 수룡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룡은 그를 단 한 번의 시험에 놓았습니다. 너의 진정한 열망을 보여라. 그리고 보석이 가치보다 중요한 무엇인지 증명해라. 라며 말이지요. 동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마을과 가족,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찾기 위한 거심을 각오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졌을 때
수룡은 미소를 지으며 바다의 눈물이 그저 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열망이 어우러진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수룡은 이내 바다의 눈물을 동수에게 맡기며 그가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동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했고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아닌 그의 여정이 담긴 조각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며 서로 돕고 화합하는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번영하는 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영덕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교훈을 후대에 전하며 바다의 눈물의 전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덕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고 파도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을의 전설과 동수의 용기가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에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사방이 자두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자두마을이라고 불렸답니다. 자두나무는 해마다 아름다운 분홍빛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어요. 주민들은 이 자두를 수확해 여러 가지 음식과 음료를 만들었고 먼 곳에서조차 자두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죠. 자두마을에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한 소녀 선화가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자두 나무들이 점점 시들어갔어요. 주민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두 나무들을 되살릴 수 없었고 그 와중에 마을의 온천마저 물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작스런 재난에 불안해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리하여 마을의 장로는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이무족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무족은 대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로가 긴 여정 끝에 이무족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족장인 이무는 자두 마을의 상황을 듣고는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이라면 천천히 회복될 터이나 이것은 자연의 불균형이니 우리가 도와야만 하겠구나 라고 족장이 말했습니다. 족장은 선화의 고운 목소리와 자연의 기운을 함께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선화는 자신의 능력을 기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족장과 함께 마을로 돌아와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노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화가 자두나무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마치 마법처럼 땅이 떨리고 하늘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을 곳곳과 산골짜기까지 퍼져나갔고 자두나무들은 차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마을의 온천에서는 다시 따뜻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선화와 이무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대구의 자두마을과 온천은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선화의 노래는 전설로 남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해요. 선화의 활기찬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불어넣으며 마을을 찾는 이들마다 자두의 맛과 온천의 따뜻함을 즐기곤 했답니다. 이처럼 대구의 자두마을과 온천의 전설은 자연의 조화와 사람들의 상생을 이야기해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는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숨겨진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높고 울창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들에는 마을 주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마을에는 수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수민은 매우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수민의 할머니는 종종 수민에게 산 너머에 사는 신비한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태백산에는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신비한 청룡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청룡은 마을의 수호자이자 사람들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어느 날 수민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의 노래가 들리는 숲속은 매우 평화로웠다. 하지만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험난해지고 숲은 어두워졌다. 친구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침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러나 수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전설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은 친구들을 설득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렇게 그들은 몇 시간을 더 걷다가 마침내 작은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고 차가웠다. 호수 한가운데는 작은 섬이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보였다. 그런데 그 바위는 이상하게도 생생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민은 호기심이 생겨서 섬으로 헤엄쳐 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바위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청룡의 형상을 드러냈다. 친구들은 두려워했지만 수민은 이상할 정도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청룡과 눈을 마주쳤을 때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다. 청룡은 수민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다. 그리고 너는 이곳에 오기로 선택된 아이야. 너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떠올려라. 수민은 짧은 순간 할머니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떠올랐다. 그는 청룡에게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룡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수민과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왔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건강은 날마다 좋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할머니에게 비결을 물었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사랑의 힘 때문이란다. 이후 수민은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태백산의 청룡 전설을 믿게 되었다. 수민 역시 그의 평생에 걸쳐 그날의 만남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청룡과의 소중한 우정을 기억했다.